K-팝, K-드라마, 이제 한국 콘텐츠가 완전 대세잖아요. 근데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국에 오는 건데요. 오늘은 바로 이 한국의 거대한 의료 관광 산업, 무려 70억 달러짜리 비즈니스의 속살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497052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놀랍게도요. 코로나 팬데믹 바로 직전인 2019년 딱 1년 동안 한국 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입니다. 와, 거의 50만 명에 육박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력한 의료 관광 대국으로 클 수 있었을까요? 그 성공 방정식을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든 숨은 설계자는 누구인지, 또 어떤 전략으로 완벽한 상품을 만드는지, 그리고 제일 궁금한 돈은 어떻게 버는지, 마지막으로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한국 의료 서비스가 뭐길래, 어떤 매력이 있길래 전 세계 환자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걸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 바로 이거죠.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자,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 비용 한번 비교해 볼까요? 미국에서는 평균 13,000달러가 넘어요. 근데 한국에선 2,000달러 초반대입니다. 이게 거의 6분의 1 수준이에요. 엄청나죠? 근데 단순히 싸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게 또 핵심입니다. 한국 의료 관광에는 4가지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환자만 전문적으로 보는 기관이 1,600개가 넘고요.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첨단 기술은 기본이죠. 그리고 암 5년 생존율 세계 1위에서 보듯이 치료 결과도 월드 클래스입니다. 여기에 방금 본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비용까지. 이 4가지가 합쳐지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병원 시설 좋고 의사 실력 좋다고 해서 1년에 50만 명이 저절로 찾아오는 건 아니겠죠. 이 모든 과정을 아주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손, 바로 설계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정체는 바로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자입니다. 이분들을 그냥 단순한 브로커, 중개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하고 아주 엄격한 규제를 받는 전문 기관이거든요. 하는 일을 보면 여행사 같기도 하고 환자 편에 서서 모든 걸 챙겨주는 보호자 같기도 하고 또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그야말로 올인원 서비스의 끝판왕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환자가 나 한국에서 치료받고 싶어요 하고 문의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병원이 좋을지 추천하고 예약은 물론이고 복잡한 비자 발급, 공항에 내리면 픽업해서 숙소까지 데려다 주고 치료가 끝나면 사후 관리까지. 말 그대로 A부터 Z까지 전부 다 책임지는 거예요. 환자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유치 사업자들이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딱 맞는 의료 여행을 만들어내는지 그 비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2가지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의료관광은 암치료나 수술처럼 지금 아픈 곳을 고치는 치료에 집중하는 거고요. 웰니스 관광은 건강검진이나 스파처럼 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한국은 바로 이 2가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섞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2021년 데이터를 보면요. 한국을 찾은 환자들 국적이 꽤 다양하죠. 미국과 중국이 거의 40%로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 그 뒤를 베트남, 몽골 같은 나라들이 바짝 쫓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치 사업자들이 이 다양한 나라의 환자들을 절대 똑같이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라별로 맞춤 전략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이나 미국 환자들한테는 피부과 건강검진 상품을 주력으로 내세우고 러시아나 몽골 환자들한테는 산부인과나 내과 치료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식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료와 관광을 하나로 묶은 융복합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오전에 JCI라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 인증을 받은 병원에서 치과 검진을 싹 받고 오후에는 그림같이 예쁜 퍼플섬 가서 관광을 즐기는 3박 4일짜리 패키지. 바로 이게 한국형 의료관광 전략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하는 유치 사업자들, 도대체 돈은 어떻게 버는 걸까요? 맞아요. 환자 입장에선 의료비가 저렴해서 좋은데 그럼 중간에 있는 이 사업자들은 뭘로 수익을 내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병원과 유치 사업자 사이에 있는 아주 독특한 수익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병원이 유치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유치 수수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수수료를 정부가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수수료를 받아서 환자한테 피해 주는 걸 막으려고 아예 법으로 딱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죠. 예를 들어 대학병원에서 진료비가 1,000만 원 나왔다. 그럼 유치업체는 최대 150만 원까지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물론 유치 수수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비자 발급을 대신해주면서 받는 수수료, 숙소나 전용 차량을 예약해주는 컨시어지 서비스, 아니면 관광이나 쇼핑 패키지를 판매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환자가 자기 나라로 돌아간 뒤에 약을 보내주는 그런 사후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도 추가 수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영리하게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의료관광 산업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거든요. 이 건강여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아픈 곳 고치러 오는 의료여행이었죠. 지금은 치료도 받고 관광도 하는 의료관광이 대세고요. 하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바로 질병 예방과 건강한 경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웰니스 관광으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서 한국 정부와 업계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웰니스 관광 특화 단지를 만들고 이제는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죠. 한류랑 의료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만들고요. 또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동남아 같은 새로운 시장을 뚫기 위해 정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이제 국경을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상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의학 그리고 여행이라는 것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넣게 될까요? 앞으로 이 시장이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지켜보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